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아까 했었는데 다시 하려고요. 네. 아까 이 채팅이 안 나와가지고, 이 메모장 채팅이 안 나와가지고, 어, 아까 했던 건데 다시 또 뚝배기 날리도록 할게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 부족한 영상 이렇게 많은 의견 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가져와가지고 복붙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는 좋은 댓글을 개념 있는 댓글을 알려주기보다 개념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댓글을 가져와가지고 뚝배기를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상 제목 중에 결혼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의 취지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결혼 못하면 호레비에다가 여러 거 쓸쓸히 늙어 죽는다. 보통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그리고 1인 관련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도 브이로그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브이로그 자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삶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1인 가구 관련 컨텐츠도 많아지고 하면서 결혼 못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못 산다는 인식이 많이 예, 없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결혼을 해야 행복하고 결혼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해도 불행할 수 있다고. 예, 결혼해도 불행할 수 있고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예, 어떤 분이 댓글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다고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어찌됐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뚝배기 깨지 준비하시고요. 자,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분의 말. 내 주변엔 거의 대부분이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산다. 이혼한 사람도 있긴 해. 그래도 결혼하고 애 낳은 거 후회 안 하고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산다. 드라마 너무 봤나? 뭐든 도전해요. 결혼도 실패하면 이혼하고 또 해. 뭐가 무서워? 평생 혼자 사는 게 더 불행하고 무섭구만. 당신 혼자만 겁먹고 혼자 불쌍하게 늙어 죽으면 되지. 왜 선동을 해? 차라리 반대 얘기가 더 좋을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인생보다는 가족이 있는 게 행복함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분이 결혼하신 분 같죠? 네, 결혼하신 분 같죠? 결혼하신 분의 입장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아까 결혼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결혼한 사람 입장이니까 내가 뭐야 저 영상 결혼 못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아니, 결혼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영상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겠죠 아무래도. 아마 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제 영상에서 얘기한 주제가 본인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예. 아니 정말 이 댓글 다신 분 결혼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것 같은데 가슴에 소름돋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예?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나는 결혼 잘했다.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아닌데요? 행복하면 여기에 댓글 달지 않겠죠. 행복하면 여기 들어오지 않겠지. 오히려 결혼 생활에 더 치중을 하겠죠. 아니, 진짜 행복하면 제 유튜브 채널 안 보지 않겠습니까? 제 영상 안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깨소금 쏟아질 것 같으면 애초에 제 채널을 들어오지 않겠죠. 이 영상 안 보겠죠.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영상을 정주행 해놓고 이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네요. 꼭 도둑이 제발저린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자, 내 주변엔 거의 대부분이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아니, 내 주변엔 거의 대부분이 결혼했다. 아닌데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결혼했다고 보기 힘든데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또래 10명 있으면 7명 결혼해야 돼. 진짜 그 정도 수준 됩니까? 장강이. 장강이 일하는 공무원 조직도 그 조직이 일하는 10명 중에 7명 정도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무원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결혼하기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노총각 노처녀가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부분이란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대부분이 아니라. 꼭 보면 자기 주변에 몇 명 있지도 않으면서 두세 명 가지고 판단을 해. 두세 명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논을 해요. 그 두세 명 가지고 어떻게 표본을 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친구 두 명밖에 없는데 친구 두 명이 결혼했으면 그 대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뭔가 두루뭉실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산다. 이거 어떻게 알죠? 아니 이미 그 부부들하고 같이 삽니까? 셰어하우스처럼 집을 공유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집 CCTV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청각 장치 설치해가지고 집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범죄 아닙니까? 못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집안 식구들끼리 잘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뭘로? 어떤 기준으로? 아니,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행복해라 물어봤을 때 다 행복하다 대답하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대답은 행복하다 얘기하겠죠, 대답은. 대답은 주변에 너 결혼하니까 어떡하면, 아, 죽겠습니다. 결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 보니 끔찍하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사는 게 힘들어도, 아, 결혼하니까 좋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치고받고 하는데, 어? 그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렇다고 다 깨트리고, 갑방 쓰고, 밥도 안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직장에서? 아니죠. 집에서는 막상 싸우고, 말다툼해도, 뭐, 결혼하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지. 모른단 말이야. 아니, 남의 집안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잘 산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이미 뭐 간신법을 써가지고 안에 볼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이 말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 설득력이 없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혼한 사람도 있긴 해. 그래도 결혼하고 낳은 거 후회 안 하고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산다. 아닌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 드라이버님. 애 낳은 거 후회, 그러니까 이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혼한 것도 아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애 안 낳고 이제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고, 애를 낳아버리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차라리 애 안 낳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더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서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이 없으니까. 근데 애가 나게 되면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드라이버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이버는 죄송한데, 드라이버님 같은 경우에는 애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랑 이미 끝났음에도 보기 싫어도 얼굴을 봐야 된다거나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한 경우 생기잖아. 그리고 돈도 들어가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요?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혼을 왜 합니까? 그렇게 행복할 거가 행복하게 잘 살면 이혼을 안 하겠죠? 결혼하겠죠? 왜 이혼합니까? 뭐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더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애 키우는 거 쉽습니까? 돈 벌어도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과 정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뭐 힘들어도 내 핏줄이고 내 얼굴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자산을 생각하고 힘들게 키우는 분들도 있긴 해요. 예. 근데 후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후회를 안 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발목 잡힌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보고 싶고 날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커가는지 알고 싶고 그건 당연하지. 근데 애 낳아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게 돼버렸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내 자식이긴 하지만 무조건 후회 안 난다고 전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걸 또 후회한다고 단정할 수 있나? 물론 저도 결혼한 입장이 아니라서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힘들어요. 애 낳고 나서 이혼하면 힘들잖아 이게. 힘든 건 사실이잖아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 진짜요. 이게 힘이 붙일 정도로 힘들잖아요. 내가 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갖다 줘야 된다. 잠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다 클 때까지 그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갈라선 사람하고 계속 봐야 되는 것도 부담이고. 저는 그런 말 이해 못 하거든요. 이혼해가지고 친구가 지낸다? 어떻게 친구가 지낼 수 있습니까? 서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혼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말 안 믿거든. 헤어지고 나서 친구가 지낸다. 남녀 사이에. 헤어지면 끝이지 뭘 친구야. 오히려 차라리 아예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자꾸 막 저렇게 이혼해가지고 뭐 한쪽은 키우고 한쪽은 떨어져 있는데 자꾸 봐면 불편하죠 사실. 예, 불편하죠. 그렇죠. 나 그 말에 제의 못해. 뭐 서로 연인까지 갔는데 뭐 헤어졌는데 친구처럼 지낸다. 동료처럼 지낸다. 무슨 동료처럼 지내? 안 봐야지. 이미 끝난 마당에. 안 그렇습니까? 자, 드라마를 저보고 너무 봤네요. 저 드라마를 안 보는데요? 몇 년째 드라마를 안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이분께서 하는 얘기가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고. 드라마에서 보면, 뭐, 보면 정말 억척스러운 상황에서도 잘 살잖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 여주인공 보면, 이혼년대 막, 벌이 형편없는데 애 잘 키우고 가잖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거든요. 알잖아, 그게. 드라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안 보잖아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내가 드라마를 왜 싫어합니까? 현실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예? 현실과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어? 또 다른 나라라고 하잖아. 어나더 월드예요. 어나더 월드. 그냥 또 다른 곳입니다. 그거 보면 예전에 옛날에 했던 드라마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가 조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굿세어라 금슬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굿세어라 금슬아? 그런 류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뭐 남편 살벌했다거나 아니면 이혼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직업도 없는데 막 여기저기 일하면서 애 키우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매일매일 드라마인데 잠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해요. 아시죠? 그 한예진 씨 나오고 한예진 씨가 그거 나오고 이제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그 드라마 잘 되고 나서 그 처가 살이하면서 모진 씨름 받아가면서 일하잖아.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 그 드라마에서 말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드라마를 안 보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접목시키면. TV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바보 상자 오브 바보 상자라고 합니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이분은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왜 최근에 하는 드라마 중에 신사와 아가씨란 드라마 있죠. 조은님. 그거 보시죠. 아줌마도 보실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여주인공이 왜 재벌하고 올립니까? 재벌이 일반 서민하고 올리는 거 봤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어떻게 재벌 사는데 어떻게 일반 가난한 아가씨 거기 뭐 알바를 하러 들어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못 들어오죠. 그렇게 허술합니까, 보안이? 재벌 사는 집이? 재벌이 그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모셔와요? 우리는 왜 한 번도 못 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왜 한 번도 못 봐? 아니, 솔직히 상류층 집도 우리가 일반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잖아. 만나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들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남에 타워 팰리스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안 해? 아니면 저기, 송파구 신천동에, 어? 롯데타워, 레지던스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없잖아요. 없잖아. 저 대구에 가장 잘 사는 아파트, 저기 범어동에, 두산 이브드 제니스 저기 들어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안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못 들어가, 여러분. 보안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러 왔다가 뭐, 얘 들어가세요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쫓겨나요. 두 분 다시 못 와. 근데 그런 걸 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라마 얘기를 안 하잖아. 드라마를 안 봅니다. 자, 결혼도 실패하면 이혼하고 또 하라고요. 아니, 여러분, 결혼 실패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뭔가 리스크가 많이 따르잖아요. 결혼 실패해도 상관없습니까? 결혼 실패하면 손해 아닙니까? 결혼 실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실패 아닙니까? 결혼, 아니, 생각해봐요. 결혼이 그냥 서로 뭐 헤어지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도 있고, 만약에 한쪽에서 많이 했으면 손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걸 떼준다고 생각하면. 사람한테 대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한테 대인 거잖아. 사람 못 믿는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혼 한번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미 이혼하기 전부터 누가 내연남이나 내연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간통죄 폐지되다 보니까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되면 이미 그것만으로 인간한테 대인 거잖아요, 사실 서로한테. 남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도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한테 하고 안 맞아서 하게 되면 그 여자분 당분간 못 믿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여자든 간에. 어느 여자든 간에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왜냐면 또 그런 일 겪을까봐. 뭘 또 한다는 거야? 또 하면 돈 안 듭니까? 결혼식 안 올려요? 돈 안 들어요? 그냥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뭘 공짜로 합니까? 돈 들죠. 그리고 이혼하고 또 하면 재혼 아닙니까? 재혼.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혼 이혼율도 높지만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재혼 이혼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반에 가까워요. 절반. 초혼 이혼율이 한 30한 2, 3% 되면 재혼은 40한 5%가 넘습니다. 재혼은 더 이혼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재혼 과정에서 자라면 자녀한테도 안 좋아요. 이게 재혼 과정이 이혼 확률이 높은 게 뭐냐 하면 부부끼리 사이가 안 맞아서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자녀들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게 자녀가 끼어버리다 보니까 이미 큰 상태에서 끼어버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서열 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안 맞는단 말이야. 거기다 만약에 상대 쪽이 집안 자녀가 동갑이면 애매합니다, 이게. 예. 애매한 것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또 처음부터 안 맞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뭘 또 해? 실패 확률이 더 높은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럼 또 재혼할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식 그리고 중요한 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혼해가지고 또 재혼해서 안 되면 누가 상처입니까? 물론 당사자도 상처겠지만 자녀들이 상처예요. 자녀들.
자녀들이 상처입기 너무 큽니다. 이게 재혼이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두 번 상처 입는 거죠. 이혼으로 상처 입고 재혼으로 또 상처 입고. 그러면 과연 부모님을 따를까요? 네. 과연 부모님을 믿으려고 할까? 나한테 두 번이나 팽을 시켰는데. 나한테 유년기 시절에 크나큰 이런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두 번이나 줬는데 과연 부모님이 이해할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좀 민감한 시기에 뭐 사춘기나 지풍요도 시기에 2차 성징 오는 시기에 만약에 이게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자녀들 엇나갑니다. 가출해버리고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공부할 수 있겠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무서워? 평생 혼자 사는 게 더 불행하고 무섭구만. 혼자 사는 게 불행하고 무섭다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혼자 사는 게 불행하고 무서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제대로 좀 준비하고 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뭐 직업적으로 기반을 닦아놓고 재정적으로 문제없이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취미생활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면 전혀 불행하지 않는데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가 불행하고. 물론 혼자 살면서 기본적인 기반을 닦아놓지 않고 미래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무섭겠죠. 그런데 제대로 뭔가 좀 준비를 해놓고 내 취미생활 같은 거 꾸준하게 하면서 미래를 잘 닦아놓으면 저는 절대 불행하거나 무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장강이 주무시러 가셨나? 예. 그 님이 무섭겠죠, 님이.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무섭겠지. 어? 혹시나 뭐 내가 호래비될까 그게 무섭겠죠. 당신 혼자만 겁먹고 혼자 불쌍하게 늙어 죽으면 되지. 당신 혼자만? 아닌데요.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닌데요. 전 겁먹지 않았어요. 이게 절대 다수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리고 전 불쌍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불쌍한 건 당신이겠지. 오히려 그런 게 더 불쌍하지 않나요? 어? 요즘에 뭐 나오는 뭐 설거지론처럼 자기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여자는 그냥 몸만 그 뭐 혼수만 해가지고 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여자는 전업주부고 나는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막상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 담배 한 값 사면 남는 것도 없어. 친구랑 뭐 소주 한 잔도 못 마셔. 장난감도 못 사. 장난감도 사면 버려. 게임기도 사면 버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용돈 받아 쓰고. 근데 와이프는 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얘기도 안 해줘. 안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그게 더 불쌍하지 않나요? 어, 남편분들 중에 내가 돈 한 400 벌었는데 그 400 그대로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10원 한 푼 없이 알고 있어요? 그걸 여실하게 다 공개합니까? 전혀 공개 안 하고 한 달 용돈이랍시고 20만 원만 딱 붙여주지 않나요? 20만 원 받으려고 결혼하셨습니까? 20만 원 받으려고? 아니면 작년에 20만 원 받았는데 올해 한 2만 원 올라가지고 좋아하셨습니까? 2만 원 인상됐다고? 월급은 한 10만 원 이상 됐는데 용돈이 2만 원 올라갔네요. 예. 그게 더 불쌍하지 않나요? 아니, 왜 혼자 사는 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 처음부터? 본인이 혼자 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못 견디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있잖아,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고독의 외로움이 있고, 군중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있어요, 군중.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누구랑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딱 혼자니까 느끼는 고독이 있고, 군중 속의 고독은 뭐냐,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거의 투명인가가 가까운 취급을 받으면서 어떤 공감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군중석의 고독이야. 아마 결혼하신 분들 중에 군중석의 고독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가지고 살가운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어, 인사만 하고 자식들한테 신경 쓰이는 아버지,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뭐 가고 싶은지 얘기해도 들으시지도 않고. 그게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분도 있을걸요, 아마. 그런 분들 좀 많을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남자분들이 보통 남자분들 이런 거 얘기를 안 해. 그 남자들 사이에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난데? 아, 내 얘기인데 사실 어디 앞에서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걸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겁먹는 게 아니에요. 겁먹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겁을 먹어? 이게 뭐가 무섭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선동을 해라고 나와 있는데 전 선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어. 여러분 내가 선동한 겁니까? 선동한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브이로그, 도커 컨텐츠, 나 혼자 산다, 미운 이 새끼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사실을 집어넣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집어넣었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요?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만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 선동은 본인이 하시는 거겠죠. 네. 차라리 반대 얘기가 더 좋을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인생보다는 가족이 있는 게 행복함.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족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제대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틀린 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혼자 있어도 잘 노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거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음으로써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하고 술 먹자고 이제 연락도 안 올 테고 귀찮게 안 할 테네. 아, 이제 내한테 좀 시간이 투자하면 되겠네. 잘 됐다, 씨. 아유, 진짜. 맨날 만나면 맨날 씨 징징대고 맨날 어? 의미도 없이 맨날 술 먹자고 머리만 아프고 이제 귀찮게 안 하겠네. 우리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술값 굳었다. 아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물론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어. 가족이 있어서 든든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 가족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가족의 울타리라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러니까 일단 가족이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는 저게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닌 게 조건이 많이 따르잖아요. 조건을 충족을 해야 행복한 거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이제 절충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 감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습니까? 그런 사람을 연애 때, 결혼 준비할 때 볼 수 있습니까? 단번에 하실 수 있나요? 결혼 전에는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오히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 남자분들 직장 다니면 주말에 쉬잖아요. 주말에 쉬는데 가족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애들이 있기 때문에 놀아주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애들 있는데 놀아주는 거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거든. 남자분들 중에. 어. 일탈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요일 되면. 애들 노는 거 미치겠다. 말도 안 듣고 쳐봐. 정신없고 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놀러 가자고 하는데 참 운전 내가 해야 되는데 나가면 차는 또 어디다 대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무조건 행복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걸 정말 좋게 생각하고 서로 이제 잘 이해하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나쁘게 보면 안 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거야. 자기가 뭐 결혼했다고 뭔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뭔가 좀 비하한다거나 뭔가 자기가 격을 다르게 두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혼자 사나 가족 두고 사나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잖아. 그냥 돈 벌어 사는 건 똑같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 사는 거잖아. 그냥 뭐 그렇게 다른 거라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잘못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잘못되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잘해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 결혼일 수도 있는 거고. 음. 이게 결혼해서 잘못되게 되면 혹시나 뭐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살든 뭐 결혼해서 살든 어떤 것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거기에서 자기가 맞는 걸 택하면 되고 자기가 거기서 불편함 안 느끼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딱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한 정답 사회를 추구한다고. 정답 사회. 무조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결혼을 해야만 그게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정답의 삶이다.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못 가잖아. 그럼 대다수 못 가는 사람들은 정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오답 인생입니까? 정답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각자 뭐 결혼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신세 할탄할 게 아니라. 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댓글 다신 분, 내가 봤을 땐 님이 결혼하신 분 같은데, 결혼했다고 어디서 뭐 깝죽대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용히 사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본인 가정부터 제대로 돌보시고, 그리고 뭐 혼자 산다고, 주변에 혼자 사실 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뭐 헌잡한다거나, 비꼬지 마세요. 비꼴 자격도 없습니다. 혼자 사나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나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결혼하면 똥 안 쌉니까? 더 많이 싸잖아. 식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바에는 본인부터 본인의 삶부터 잘 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